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텍 기업들이 소송을 볼 때 가장 허를 찔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디스커버리, 증거 게시 제도입니다.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내부 기밀을 강제로 털어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다릅니다. 최근에 접수된 애플의 오픈 AI를 향한 영업비밀 침해 소장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애플이 소송을 제기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오픈 AI는 연방 민사소송 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서 자사의 사내 이메일, 슬랙 메시지, 엔지니어들의 하드디스크나 쉐어 드라이브스, 소스 코드 컴퓨터 등까지 통째로 애플 변호인단에게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숨기는 순간 소송에 불이익을 입게 될 뿐더러 심한 경우에는 본안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애플의 소장에 등장한 전직 엔지니어의 LOL 문자 메시지 역시 본격적인 디스커버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확보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디스커버리는 3가지 무기로 진행됩니다. 첫째, 문서 제출 요구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청구, 예를 들면 애플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청구를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이 부분이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런 증거들을 밝혀낸 개연성이 합리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오픈 AI의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인 전 애플 부사장 탱 뉴턴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개인 및 업무용 폴더, 업무 일지 등 갖가지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과연 그걸로 끝일까요? 사건이 오픈 AI가 전 애플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만큼 리크루팅 디파트먼트나 하드웨어 개발 부분에서 최근 애플에서 이직한 인물들, 또 이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 또 인사부처에서 일하는 인물들의 메시지, 이메일 등등도 모두 문서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면 질의인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질문지에 상세히 답변해야죠. 이게 그냥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정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받은 측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reasonable investigation,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자료를 조사를 한다던가 질문받은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 직원을 찾아서 인터뷰를 한다던가 그런 일들을 변호인단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단이 답변서를 작성하면 이 답변서에는 회사 측에 책임 있는 사람이 서명한 verification, 그러니까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내는 확인서는 회사의 기록을 조사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회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라는 점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판에서 한 증언과 마찬가지의 증거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 답변서에 거짓말을 쓰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것과 똑같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deposition, 증인 신문입니다. 법정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지만 법정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애플의 고소장에 이름이 직접 올라있는 인물들은 물론이고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데포지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애플의 변호인단은 예를 들면 오픈 AI의 수장인 샘 얼트만을 어떻게든 데포지션 룸에 앉혀놓고 카메라 앞에서 8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탈탈 털고 싶어 할 겁니다. 반면에 오픈 AI 측의 변호사들은 이걸 악착같이 막으려 하겠죠. 최고 경영자인 얼트만 같은 사람은 엔지니어 채용 같은 자질구레한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 실무에는 관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면서요. 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게 될까요? 이런 숨막히는 진실 공방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실수라도 나오는 순간 그것도 샘 얼트만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무게감이 있는 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조짜리 소송이 그 자리에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의 디스커버리는 미국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대하고 공격적입니다. 특히 이 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전자증거 게시가 시작되면 오픈 AI는 소송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임직원들의 사내 슬랙, 왓츠앱, 이메일까지 법원이 지정한 데이터 포렌식 업체에 넘겨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대한 자료들 가운데서 누군가 혹시라도 애플 거 대충 참고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 뽑아보자 라는 사소한 개발자들의 슬랙 대화 한 줄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그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방대한 디스커버리는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장 은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기밀을 상대 진영의 시스템에 강제로 등록해야 되는 합법적인 고문에 가깝습니다. IPO를 앞둔 오픈AI에게는 핵심 하드웨어 기밀이 털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이자 수백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죠. 미국 기업 소송의 95%는 정식 재판도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모든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재판에 가기 전부터 이 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말지요. 설령 털어먼지가 안 나는 입장이라고 해도 회사 파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이 과정 자체나 또는 그 비용을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요. 과연 애플의 강력한 공세에 오픈AI는 하드웨어 출시 일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픈AI의 발목을 당장 묶어버리고 싶어하는 애플의 다음 카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테크판의 거대한 법률 전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세요.